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드웨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역할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랑 이제 통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버. 얘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을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을 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했어요. 그럼 그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에서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그러면 네이버가 나의 지금 서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구글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구글에서 나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럼 구글이 나의 서버가 되는 거고, 나는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친구랑 나랑 둘이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파일 좀 보내달래요. 그럼 내가 이제 파일을 주죠. 그럼 나는 내 친구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럼 내가 서버가 되는 거고, 친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서비스를 주는 쪽이 서버가 되는 거고, 서비스를 받아보는 쪽, 그쪽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서버도 이제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해주고 제공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사용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신화공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우리가 크롬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그런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데이터들의 양도 많아지고 처리해야 되는 내용도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웹 서버에서는 주로 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해 주고요. 만약에 동적인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게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여기서 이제 주로 동적인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해 줘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DB 서버도 이제 따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B 서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DBMS를 설치해 놓고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이 DB 서버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제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제 따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구축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용자가 뭔가 요구하면 이 DB 서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사용자 쪽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때 이 DB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는 누가 있다?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아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는 역할이 웹 서버와 DB 서버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이제 수행해 줘요. 그리고 이제 DB 서버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랑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 서버도 따로 이제 구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서버가 뭐 한 개가 아니죠. 웹 서버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는 것도 있고 DB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 그러면 서버에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겠죠. 이 웹서버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뭔가 요청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이 웹서버에서는 주로 어떤 거 처리한다? 정적인 그런 데이터들, 정적인 파일 같은 것들을 주로 처리를 해주더라. 여기서 이제 정적인 파일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거 얘기하냐? 주로 이제 HTML이 됐든 아니면 CSS가 됐든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적 파일이라고 해요. 정적인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얘는 이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동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더라. 그래서 얘는 웹 서버랑 DB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웹 서버랑 이 파일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적인 서비스가 뭐 움직이는 거, 우리 동영상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인 서비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뜨겠죠. 떴을 때 이제 사용자가 뭐 인기 순으로 보여주세요, 판매 순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적인 화면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클릭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간순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적 서비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 DB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DBMS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DB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기에는 조금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어떤 값이 저장이 돼요? 정형화 된 그런 값들. 그런 값들이 이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주로 저장을 시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 파일이 됐든 뭐 동영상 파일이 됐든 아니면은 그림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서버에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파일들은 서비스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곳이 우리 파일 서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환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얘네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클라이언트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우리 사용자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사용자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 주로 PC를 가지고 하더라.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 하고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 서버다 그러면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받아서 처리하더라. 그리고 이 웹 서버는 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해준다? 정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웹 서버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거는 동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더라. 동적인 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웹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 있죠.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웹 서버랑 파일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요. 그 다음에 이제 DB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DBMS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 우리 DB 서버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다 그러면 파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엔 조금 이제 안 맞아요. 비효율적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게 우리 파일 서버요. 그래서 서버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 하드웨어 환경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이제 가로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환경은 사용자랑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땡땡, 그리고 땡땡과 통신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땡땡으로 이제 구성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환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 사용자가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랑 통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서버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클라이언트, 2번에는 이제 서버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도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다 그러면 서버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웹 서버라는 것도 있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서버가 있어요.